치과 세포생물학 특론 첫 시간 강의를 맡은 윤동우 교수입니다. 첫 시간에는 우리가 세포막 구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제작에 참고한 책은 Molecular Cell Biology 그리고 Molecular Biology of the Cell 이 두 권의 책에서 그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참고하였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세포 유캐리오틱 셀, 진핵 세포의 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구조물들이 있는지 이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 세포는 이제 진핵 세포 중에서 이 애니멀 셀, 동물 세포의 어떤 전형적인 그런 모양과 세포 소기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그 세포는 이제 플라스마 멤브레인으로 둘러싸여 있죠. 플라스마 멤브레인. 그래서 이 세포막이 세포와 세포 밖의 어떤 환경을 구분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큰 구조가 세포 안에 핵이 있죠. 이제 핵이 있고 뉴클레우스 그리고 그 핵은 이제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뉴클리어 엔벌로프라고 하는 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죠. 이 뉴클리어 엔벌로프는 이제 이중막이고 이제 그막 중간중간에 이제 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핵공, 뉴클리어 포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뉴클리어 엔벌로프의 맨 바깥쪽 막이 이제 확장돼 가지고 우리가 그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이런 형태의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그런 구조를 이제 갖게 되겠습니다. 이거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기관이 이 미토콘드리아 구조 그리고 라이보솜이 있죠. 라이보솜은 이제 이렇게 세포 사이토솔에 아주 작은 여기 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사이토솔에 떠 있기도 하고 또 그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막에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가 있죠. 그래서 라이보솜은 이제 우리가 핵 안에 이제 DNA가 있는데 DNA가 이제 RNA로 이제 트랜스크립션 되고 이 RNA가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어떤 최소한의 어떤 메신저 RNA로 이제 바뀌는데 그것이 이제 메신저 RNA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메신저 RNA를 기반으로 템플레이트로 해가지고 이제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을 이제 합성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트랜슬레이션 과정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구조물이 이 라이소솜이 되겠습니다. 세포 안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단백질 이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구조물이 마이크로튜블, 뭐 액틴 필라멘트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세포 내에서 어떤 물질 수송의 역할을 하고 또 세포의 어떤 형태를 유지하는데 어떤 뼈대 역할 그런 역할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진핵 세포에서 그 멤브레인이 이제 여러 가지 그 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제 플라스마 멤브레인이 이제 어떤 막의 형태고 또 다른 막은 이제 핵막,
뭐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막들, 그리고 엔도플라스미 레티큘럼을 이루고 있는 막, 어, 그리고 어, 어, 이제 골지체도 있죠. 그래서 골지체는 이제 단백질을 우리가 포장해서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단백질 포장이 일어나는 곳인데, 그 그 골지체 또한 그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 안에서 세포 그 전체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어, 멤브레인뿐만이 아니라 세포 소기관에도 또 어, 우리가 막이 존재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세포 셀 멤브레인의 스트럭처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세포의 어떤 그 어, 스케일을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네이키드 아이 맨눈으로는 대략 한 200 마이크로미터 정도 어, 크기의 구조물들을 이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플랜트 셀이나 애니멀 셀은 이제 100 마이크로미터 이하가 되죠. 특히 애니멀 셀은 이제 10에서 한 30 마이크로미터 영역에 해당되는 사이즈를 갖고 있고, 또 박테리아는 그거보다 더 작은 1 마이크로미터 정도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확인하려면 이제 라이트 마이크로스코프 광학 현미경으로 이제 어,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좀 더 작은 구조물인 우리가 라이보솜, 그리고 바이러스, 그리고 다른 프로틴들, 글로불라 프로틴, 그리고 다른 스몰 몰리큘들은 우리가 전자현미경으로 이제 이런 구조물들은 이제 나노메타 스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자현미경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오른쪽에 이제 현미경의 어떤 간단한 기본적인 구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스페시먼에 이제 를 어떤 이런 테이블에다 올려놓으면은 스테이지 위에다 올려놓으면은 이제 어, 이 스페시먼과 접하고 있는 렌즈를 우리가 오브젝티브 렌즈, 대물 렌즈라고 그러죠. 어, 그리고 이 대물 렌즈가 이제 그를 통과한 그 상이 다시 확대되는데, 어, 이제 우리 눈하고 접한 그 렌즈를 우리가 접안 렌즈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기본적인 현미경은 우리가 대물 렌즈하고 이제 그 아이피스라고 하는 접안 렌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라이트 소스, 뭐 우리가 일반 이제 가시광선을 쓸 수도 있겠지만, 이제 머큐리라든가 뭐 제논 이런 램프를 이용해서 어, 이제 빛을 광원으로 해가지고 이제 스페시먼에다 쪼여주게 되는데, 이때 그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바로 이 컨덴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현미경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셀 멤브레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이 플라스마 멤브레인, 그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제일 바깥쪽에 있는 막은 우리가 싱글 리피드 바이레이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리피드가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데, 어, 그것이 이제 어, 막이 하나라는 얘기죠. 싱글. 그래서 리피드 층으로 보면 이중층이지만 싱글 멤브레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막은 이제 그 리지드하지 않고 잘 굽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을 이루고 있는 분자들 사이에 풍부한 논 코밸런트 본드가 코밸런트 인터랙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막이 뭔가
딱딱하거나 뻣뻣한 그런 형태가 아니라 되게 이렇게 플렉서블한 그런 어, 특성을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그 셀 멤브레인을 얘기할 때 플루이드 모자이크 모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플루이드티와 이제 모자이크한 그런 모델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런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멤브레인이 버딩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출하하는 식으로 버딩도 할 수가 있고 또 멤브레인 간에 또 서로 융합도 일어나고 이런 다이나믹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플루이드와 모자이크한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좀 더 이 모자이크한 성질의 어, 를 좀 더 강조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멤브레인 중에 일부는 그 단백질이라든가 어, 어떤 서로 간에 좀 타이트하게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리피드 레프트 뗏목 그 지질 뗏목이라는 게 있는데 그 뗏목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통나무가 이제 여러 개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하나의 딱딱한 어떤 구조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 멤브레인에도 그런 그 뗏목과 같은 그런 형태의 그런 구조물들이 있다.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모자이크하다는 성질에도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포막 셀 멤브레인이 우리가 싱글 리피드 바이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그 리피드 바이레이어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피드 바이레이어를 구성하는 이제 그 블럭들 개개의 분자들은 이 바로 그 포스포리피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포리피드 중에서 이제 스핑고 글리세라이드라는 것들과 그리고 스핑고 마이엘린이라고 하는 이런 그 분자들이 주로 이 셀 멤브레인의 그 리피드 바이레이어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자, 포스포글리세라이드라는 거는 이제 그 글리세롤 분자가 있고 거기에 패티시드가 두 개가 붙어 있고 어, 자, 요 그림에 보면은 이제 요 여기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글리세롤이 되는 거죠. 글리세롤은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 어, 카본 3개가 있는 이제 탄수화물인데 글리세롤을 백번으로 해가지고 그 패티에시드 지방산이 이렇게 에스테르 결합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 있죠. 에스테르 결합으로. 그래서 두 개의 그 탄소 그 글리세롤이 탄소가 3개 있는데 두 개의 탄소에는 이제 패티에시드가 붙어 있고 나머지 한쪽 탄소에는 우리가 포스페이트 하고 그 포스페이트 위에는 이제 다른 분자 헤드가 흔히 헤드라 그러는데 이것을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그런 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파티딜 에탄올 아민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에탄올 아민이 붙어 있는 거고 여기 에탄올 아민이 이제 이렇게 포스페이트에 붙어 있고 자 그리고 포스파티딜 세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글리세롤에다가 패티애시드 두 분자가 에스터 결합을 하고 있고 다른 한 탄소에 포스페이트가 붙어 있고 그 위에 이제 세린이 붙어 있게 되는 거죠. 세린. 그리고 이제 포스파티딜 콜린은 이제 헤드에 우리가 보면은 콜린 분자가 붙어 있는 거고, 그리고 스핑고마이엘린이라고 하는 이제
그 포스포리피드인데 이것은 우리가 스핑고신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핑고신이라고 하는 분자는 이제 지금 오른쪽에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이것이 이제 스핑고신인데 여기 보면은 스핑고신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제 스핑고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핑고신에다가 패티 애시드가 하나 더 붙어 있고 다음에 포스페이트 그리고 맨 위에는 우리가 또 콜린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셀 멤브레인을 구성하는 리피드 바이레이어를 구성하는 주요 네 가지 우리가 포스포리피드를 얘기할 때 바로 이 포스파티딜 에탄올 아민, 포스파티딜 세린, 포스파티딜 콜린 그리고 스핀과 마이에린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볼 것은 우리가 차지를 생각했을 때 포스파티드 에탄올 아민은 여기 플러스 차지, 마이너스 차지 하면 이제 뉴트럴 차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포스파티드 세린은 마이너스 차지가 두 개가 있죠. 그리고 플러스 차지가 한 개. 그렇기 때문에 포스파티드 세린은 차지가 마이너스 1이 더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포스파티드 콜린은 똑같이 뉴트럴하고 스핀과 마이에린도 뉴트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포스파티드 세린이 네거티브 차지가 한 개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분자 중에 하나인 이 콜레스테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이제 포스포리피드가 그 네 가지 그 포스포리피드가 주요한 그 리피드 지질 이중층을 구성하는 주요한 그 포스포리피드인데 그 사이사이에 이제 이 콜레스테롤이 이제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그 만말리안 셀의 플라스마 멤브레인에 아주 특히 풍부하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에브리 포스포리피드 분자당 이 한 분자의 콜레스테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콜레스테롤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육각형 혹은 오각형의 그 분자 구조를 갖고 있고 나머지 한쪽으로는 이제 하이드로카본 테일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육각형의 그 고리 맨 끝에는 이제 하이드록실 그룹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드록실 그룹이 있는 부분은 이제 폴라한 극성을 갖게 되고 나머지 테일 쪽은 넌 폴라한 이제 그 특성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아까 그 우리가 포스포리피드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글리세롤을 기반으로 해서 글리세롤의 탄소를 기반으로 해서 패티 애시드가 이제 두 개가 있고 나머지 한쪽에 우리가 포스페이트가 있고 이제 그 위에 헤드 그룹이 존재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포스포리피드 같은 경우에는 이 포스페이트와 이 헤드 그룹이 있는 부분이 우리가 폴라한 부분이 되겠고 이 그 패티 애시드가 있는 부분이 이제 non 폴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지금 요 그림에서 요 헤드 부분 포스포리피드의 를 나타내는 요 헤드 부분이 우리가 폴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폴라 헤드 그룹. 그리고 이제 테일이 두 개가 있죠. 패티 애시드가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이 테일이 하나는 이제 완전히 세츄레이션 돼 있고 하나는 언세츄레이티드 돼 있습니다. 즉
그 탄소가 이제 우리가 어, 이제 포화된 거는 전부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제 단일 결합이 있는데 그 불포화됐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결합이 이중 결합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중 결합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 결합이 존재함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시스 폼으로 있느냐 이제 트랜스폼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좀 바뀔 수가 있는데 이제 시스 폼으로 있게 됨으로 해서 이렇게 다리가 하나가 이렇게 꺾여진 형태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포스포리피드의 헤드 그룹하고 이 콜레스테롤의 헤드 그룹 이것은 둘 다 이제 폴라한 형태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 테일 쪽은 전부 논 그 폴라한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지질 이중층에선 리피드 바이레이어의 그 이중층 중에서 한 층, 바이레이어 중에서 한 층은 우리가 지금 이런 형태로 그 폴라 헤드 그룹은 폴라 헤드 그룹끼리 그리고 논 폴라한 그룹은 논 폴라한 부분끼리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더 화학적으로 이제 안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층이 이제 이게 그 싱글 원 레이어가 되는 거고 이것이 이제 이중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쪽 아래쪽에 하나 더 있는 거죠. 이쪽에도 하나 레이어가 또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해서 이제 바이레이어라고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세포 바깥쪽에 있는 플라즈마 멤브레인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에 또 여러 가지 그 멤브레인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러한 멤브레인의 종류 그리고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그 포스포리피드의 그 조성 그리고 혹은 콜레스테롤의 함유량의 조성이 이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테이블에서 보이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멤브레인에 따라서 콜레스테롤 그리고 포스파티딜 에탄올아민, 포스파티딜 세린 뭐 이런 것들이 몇 퍼센트가 들어있고 하는지 나타내준 표입니다. 그래서 리버셀의 플라즈마 멤브레인은 콜레스테롤이 17%가 있다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제 그 레드셀 적혈구의 세포막의 그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23%가 콜레스테롤이고 포스파티딜 뭐 에탄올아민이 18%, 포스파티딜 세린이 7%,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성이 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마이엘린은 우리가 신경세포에서 이제 그 엑손 축삭돌기를 이제 둘러싸고 있는 그런 막인데 여기에는 콜레스테롤이 22%, 포스파티딜 에탄올아민이 15%뭐 이런 식으로 조성이 다르다는 얘기고 다음에 마이토콘드리아는 우리가 인너 멤브레인하고 아우터 멤브레인인데 이런 막도 이제 그 콜레스테롤 조성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엔도플라스미 레티큘럼 또한 그 막의 그 콜레스테롤 그리고 포스포리피드들의 함유량이 이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콜라이 세균 이콜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콜레스테롤이 0% 없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포스파티드 에탄올아민이 70%를 차지한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 이제 포스파리피드의 인지질의 이제 어떤 식으로 그 바이레이어를 형태를 갖추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그 팩터들이 관여하는데 특히 이제 패티 에시드 체인의 길이라든가
이건 이제 하이드로포빅한 테일이 되는 거죠. 패티 애시드 체인이 이제 논폴라르이기 때문에 여기 그 특성이 이제 하이드로포빅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의 세처레이션 되는 정도, 그리고 템퍼러처에 따라서 그 리피드 바이레이어를 이제 형성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포리피드는 우리가 헤드 그룹과 이제 다리가 두 개가 이렇게 있죠. 자, 그런데 이제 포스포리피드에다가 우리가 포스포리파제를 처리해 가지고 다리 하나를 잘라주게 되면은 어, 이제 라이소포스포리피드가 되는데, 이런 형태에서는 우리가 이 분자를 수용액에다 섞어 놓으면은 이 마이셀을 형성하게 됩니다. 마이셀 이런 형태. 그런데 포스포리피드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분자들끼리 서로 이제 합해져 가지고 자발적으로 스폰테이니어스하게 리피드 바이레이어를 형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일과 테일끼리는 이제 하이드로포빅 인터액션을 하게 되겠고, 그 헤드 그룹, 폴라한 헤드 그룹은 이제 물 분자 쪽으로 이제 가서 물 분자와 이제 서로 그 수소 결합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폴라한 그 인터액션을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물 분자와. 그래서 이 테일은 테일끼리 모이고, 헤드 그룹은 물하고 친하고 하이드로필릭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자발적으로 형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차적으로 형성된 이제 리피드 바이레이어 들이 우리가 수용액 속에서 그대로 있게 되면은 이거는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쪽에 그 폴라 헤드 그룹이 있는 쪽하고 물하고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어, 이제 있게 되고, 테일끼리도 안정적으로 있게 되는데 요 끝쪽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지금 요 끝쪽에 이쪽 부분에 맨 바깥쪽에 있는 그 포스포리피드의 그 테일들은 지금 물하고 이제 접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물하고 친하지 않는데 이렇게 물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자발적으로 그냥 이렇게 놔두게 되면은 이 엣지 부분들이 이제 서로 이제 달라붙게 돼서 이렇게 구 형태, 어, 그 실드된 형태의 구 형태를 이제 형성하게 돼서 스테이블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어, 이런 이제 그 특성이 그 포스포리피드 바이레이어의 특성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피드 바이레이어는 우리가 또 다른 특성을 보면은 워터 솔루블한 솔루트들에 대해서는 이제 임퍼미얼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리피드 바이레이어에 이제 그 하이드로포빅한 부분이 있는데, 바이레이어 가운데 그 부분을 이제 워터 솔루블한 솔루트들이 잘 통과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과를 하려면 우리가 어떤 트랜스포터가 필요하다든가 채널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그 특수한 구조물들을 이제 필요로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테빌러티는 우리가 이 포스포리피드 바이레이어의 그 테일과 테일 사이에 이 하이드로포빅 인터액션,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반대어 발스 인터액션에 의해서 이제 스테빌리티를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사이토솔릭 페이스, 엑소플라스믹 페이스 이렇게 돼 있는데, 즉 리피드 바이레이어가 이제 지질 이중층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맨 바깥쪽 층 이쪽을 이제 우리가 엑소플라스믹 페이스라고 그러고, 이 안쪽을 우리가 사이토솔릭 페이스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리피드 바이레이어는 상당히 어, 구조적으로 안정하고 이러한 특성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워터 솔루블한 솔루트들에는 임퍼미어블 하고 하다는 이런 특성들을 포함해서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포스포리피드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우리가 이 리피드들이 어떤 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리피드들은 우리가 laterally mobile합니다. 즉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lateral diffusion 옆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또 플립플롭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진 않지만 위에 있던 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플립플롭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로테이션, 그리고 플렉시언은 이제 헤드는 가만히 있고 다리만 가지고 까딱까딱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이런 형태의 그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퓨저는 우리가 보면은 37도씨에서 초당 수 마이크로메타 정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고 또 이 물보다 이제 그 더 비스코스한데 물보다 한 100배 정도 더 비스코스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올리브 오일의 비스코시티와 이제 비슷한 정도를 갖는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37도씨 이하에서는 우리가 여기 보면 more viscous than이죠. than water. 워러보다 더 비스코스 100배 정도 비스코스하다는 거고 37도씨 이하에서는 이 플루이드 형태가 이제 젤 형태로 트랜지션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리피드 포스포리피드들의 그 디퓨전 되는 비율은 상당히 이제 급격하게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그래서 이러한 그 분자적인 특성을 갖고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포스포리피드로 이루어진 리피드 바이레이어의 이런 물리화학적 특성, 분자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고, 우리가 리피드 레프트라는 게 아까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리피드 레프트, 그 지질 뗏목, 우리가 리피드 바이레이어가 이제 하나의 그 어떤 그 호수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떠 있는 하나의 뗏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프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세포막의 그 모자익한 성격을 나타내준다, 대변해준다 그런 얘기를 아까 했었죠. 자, 그래서 이 리피드 레프트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은 우리가 포스포 스핑고 리피드가 이제 주로 많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더 풍부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그 스핑고 리피드가 우리가 다리가 좀 더 다른 포스포리피드보다 탄소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다리가 더 좀 긴데 그래서 이 스핑고 리피드가 있게 되면은 이 세포막이 좀 더 이렇게 두껍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갖고 있고 여기에는 또 특정한 그 좀 더 이런 구조를 안정화시켜주는 특정한 프로틴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티커하고 이 부분은 그리고 프로틴과 리피드가 이제 그, 어, 그 다른 부분들과는 이제 그 일종의 시그리게이션, 막 섞이지 않게 격리된 형태로 하나의 도메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피드 지질 뗏목을 형성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리피드 바이레이어의 또 한 가지 이야기해야 될 특성 중에 하나는 이것이 이제 이중층인데 위에 층, 아래 층, 이것이 비대칭적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드 블라드셀, 적혈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우터 모노레이어는 주로 포스파티딜 콜린, 그리고 스핀과 마이엘린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너 모노레이어는 이제 포스파티딜 에탄올아민하고 포스파티딜 세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다른 것들은 이제 뉴트럴한데 차지적인 측면에서 이 포스파티딜 세린은 네가티브 차지가 하나 더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아래쪽 그림에 보면은 이제 포스파티딜 세린이 이제 이렇게 어, 차지를 띤 형태로 이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토솔 쪽에. 자, 그래서 위와 아래 쪽 위쪽 부분과 아래쪽이 어, 시메트리 대칭적이진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대칭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포스파티딜 세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그 사이토솔릭 프로틴 중에서 우리가 이제 포지티브 차지를 많이 띠고 있는 그런 어, 단백질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프로틴 카이네이즈 C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프로틴 카이네이즈 C가 이 포스파티딜 세린에 이렇게 결합된 형태로 그러니까 사이토솔에 이렇게 어, 퍼져서 있기보다는 어, 이 포지티브 차지를 띤 이제 가 많은 프로틴 카이네이즈 C는 좀 더 이 세포막 쪽에 이렇게 근접해서 붙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사이토솔 쪽에 사이토솔릭 베이스 쪽에 그 어, 레이어 쪽에 우리가 포스파디딜 세린이 풍부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세포의 어떤 신호 전달이라든가 이 단백 프로틴 카이네이즈 C의 어떤 그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네 가지 아까 포스파티딜 에탄올아민, 포스파티딜 콜린, 포스파티딜 세린, 그리고 스핑고마이엘린 이런 주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포스포리피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마이너하지만 이런 그 소수의 또 포스포리 다른 종류의 포스포리피드가 이제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는 적지만 이 셀 멤브레인의 사이토솔릭 모노레이어에 많이 있고 이것은 이 셀 시그널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어떤 그 세포 밖에서 어떤 익스트라셀룰러 시그널이 왔을 때 이거에 대한 이제 이것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어떤 수용체 리셉터가 있겠죠. 그래서 리셉터 프로틴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포스파티드 이노시톨 3 카이네이즈라는 이제 효소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에 의해서 이 포스파티드 이노시톨에서 어, 보면은 이 그 포스페이트가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더 카이네이즈에서 포스페이트가 하나 더 추가되면은 이 그래서 포스포리레이티드 이노시톨 포스포리피드가 되면은 요거에와 결합할 수 있는 다른 어, 이런 프로틴들이 요거에 결합을 하게 되면은 요 형태 이제 그 이 결합된 단백질에 이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은 특정 부분이 활성화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그래서 결합하기 전에는 활성화가 안 돼 있다가 이제 이 부분에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활성화가 돼서 다른 그 이제 단백질들을 뭔가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포 외로부터 들어온 이 시그널이
세포 안으로 이렇게 시그널이 전달되게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자,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우리가 포스포리파즈 C의 경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외부에서 어떤 시그널이 오면은 수용체가 활성화되고, 이 수용체가 이제 포스포리파즈 C를 활성화하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그 포스파티딜 이노시톨의 그 어, 에서 그 포스페이트하고 어, 다른 그 이노시톨 부분이 이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어, 이노시톨 어, 트리포스페이트라고 그러죠. IP3라고 그러죠. IP3하고 흔히 이제 다른 남아 있는 부분을 우리가 다이아실 글리세롤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으로 이제 분해가 분리가 되죠. 그러면 이제 다이아실 글리세롤은 이 세포막에 남아 있게 되는데 이 IP3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이 앵커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이제 세포질로 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IP3는 이 그 자신이 결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수용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P3가 하나의 그 시그널로 작동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포 외에서 어떤 시그널이 오게 되면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포스파티딜 이노시톨이 이제 IP3하고 다이아실글리세롤로 돼서 어떤 시그널로 이제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포스파티딜 이노시톨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어, 그 함량은 적지만 이 셀 시그널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에는 이러한 그 포스포리피드 또한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셀 멤브레인이 또한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그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바이레이어로 마찬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이에 우리가 과다한 리피드가 존재할 경우에 이 리피드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피드를 저장을 하고 있다가 그것이 너무 많게 되면은 이제 일부가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멤브레인 안쪽에다가 우리가 리피드, 트리글리세라이드라는 트리글리세롤 혹은 이제 콜레스테롤 에스터 같은 리피드들을 이제 어, 저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포스포리피드에 대한 어, 내용을 살펴봤고, 지금부터는 이제 멤브레인을 구성하는 이 프로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트 같은 경우에 그 존재하는 진 중에 3분의 1이 바로 이 멤브레인 프로틴을 코딩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 그 특히 멀티셀룰라 오거니즘에서는 그 셀 어드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우리가 그 멤브레인 프로틴이 과 관련된 진들이 풍부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틴의 종류와 양은 이제 그 셀 타입이라든가 혹은 서브셀룰라 로케이션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되는데 미토콘드리아 멤브레인은 76%가 이제 프로틴이 있고 그리고 마이린 같은 경우는 이제 18.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의 그 멤브레인 프로틴들이 존재하는지 이제 살펴보면은 우선은 이제 그 인티그랄 멤브레인에 박혀 있는 인티그랄 혹은
완전히 관통하는 그런 트랜스 멤브레인 프로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틴들은 이제 멤브레인을 관통할 때 우리가 알파 헬릭스 구조를 하고 있거나 혹은 베타 배럴 형태의 그 베타 시트의 그 형태가 이제 이렇게 겹겹이 쌓여서 형성된 베타 배럴 형태를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떤 그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알파 헬릭스 구조로 해서 트랜스 멤브레인 그 멤브레인을 관통하지는 않고 일부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형태가 이제 있고, 또 다른 프로틴들은 이제 리피드 앵커를 이용해서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이제 다른 프로틴들은 글라이코실 포스파티딜 이노시톨이라고 하는 줄여서 GPI라고 하는 분자를 이용해서 이제 멤브레인에 붙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프로틴들은 이제 다른 프로틴과 인터액션 해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는 어, 경우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멤브레인에 붙어 있는 어, 그 형, 그 방식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랜스 멤브레인 프로틴 중에서 이 알파 헬릭스 형태로 멤브레인과 인터액션하고 있는 어, 이제 단백질들을 보면은 주로 하이드로포빅한 그 아미노산들은 이제 멤브레인의 그 하이드로포빅 테일 쪽에 이제 어, 많이 존재하고, 하이드로필릭한 아미노산들은 이제 이 그 멤브레인의 그 바깥쪽 그 폴라한 헤드 그룹과 이제 이렇게 인터액션해서 존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트랜스 멤브레인 프로틴들 중에서는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하나가 만들어지고 나서 프로티에이지에 의해서 잘려져서 이제 그 두 개의 폴리펩타이드 형태로 이렇게 어,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각각의 진에서 합성이 된 다음에 만들어진 그 프로틴들, 폴리펩타이드가 이제 서로 인터액션 해가지고 하나의 그 형태를, 하나의 단백질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박테리오 로놉신이라고 하는 단백질인데, 이것은 빛에 의해서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프로톤 펌프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프로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7개의 알파 헬릭스가 이제 있고, 아래쪽 그림에 보면은 이 알파 헬릭스, 이게 알파 헬릭스가 이제 7개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 안에 보면은 레티나리라고 하는 어, 이제 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자는 빛이 쪼여졌을 때 그 빛의 그 포톤에 의해서 이제 활성화되면은 컨포메이셔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컨포메이셔널 변화가 유발되면은 그것이 이제 이 그 박테리오 로놉신 이 단백질 구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이 쪼여지기 전에는 이제 수소연이 통과하지 못하다가 이제 빛이 쪼여지고 이 레티날의 형태가 변하게 되고, 이제 이 박테리아 로놉신의 형태가 변하게 되면 이제 이 수소이온이 통과할 수 있는 프로톤 펌프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그 박테리아 로놉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파 그 헬릭스를 이용해서 어, 그 멤브레인에 이렇게 박혀 있는 트랜스 멤브레인 프로틴의 이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트랜스 멤브레인 어, 이제 채널인데, 이 경우는 이제 이콜라이 프로틴인데, 이것들은 이제 베타 배럴 형태로 이제 형성되어 있는 그런 단백질의 베타 배럴 형태로
이제 멤브레인에 존재하는 그런 트랜스멤브레인 프로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프로틴이 우리가 패티 애시드 체인 그리고 프레닐 그룹이라고 하는 이런 앵커에 의해서 멤브레인에 붙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앵커로는 우리가 미리스토일 앵커, 이건 미리스틱 애시드가 되는 거죠. 패티 애시드 중에서. 그리고 팔미토일 앵커, 이것은 이제 팔미틱 애시드가 그 앵커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단백질하고 결합해서 어, 이 단백질이 말하자면 이 앵커를 이용해서 멤브레인에 고정돼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프레닐 그룹에 의해서 앵커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제 파네실 앵커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파네실 앵커를 이용해서 단백질이 그 멤브레인에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 멤브레인 프로틴 중에서 어떤 프로틴들은 이 글라이코실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 단백질에 말하자면 올리고세카라이드들 탄수화물이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전자현미경 사진을 한번 보면은 어, 그 사이토솔이 있고 이제 멤브레인 여기 핵이 있고 사이토솔이 있는데 여기 이제 멤브레인인 거죠. 멤브레인. 근데 전자현미경 사진을 가만히 보면은 이 바깥쪽으로 뭔가 그 부들부들 털 같은 게 이제 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카보하이드레이트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털로 덮여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카보하이드레이트 레이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멤브레인 프로틴들이 이제 바깥쪽에 어, 올 카보하이드레이트가 이제 존재하는 형태. 이것을 이제 글라이코실레이티드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글라이코실레이션은 그러면 이제 언제 되냐 보면은 이제 그 엔도플라스미 레티큘럼 혹은 골지의 그 루멘에서 형성 덧붙여진다라는 것이죠. 이 슈거 레지드들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 그 이제 나중에 그 셀 멤브레인 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 셀 멤브레인의 바깥쪽 그 사이토솔릭 사이드가 아니라 이제 엑소플라스믹 사이드 쪽에만 이렇게 주로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리고세카라이드 체인은 항상 그 논 사이토솔릭 사이드, 즉 엑소플라스믹 바깥쪽 그 사이드 쪽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슈거가 그 ER 골지의 루멘에서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버딩돼서 나중에 그 맨 바깥쪽 플라스마 멤브레인에 퓨전돼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제 바깥쪽에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 그 관련된 거는 이제 그 베지클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세포막에 이제 퓨전돼서 이렇게 합해질 때 그 관련성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 프로틴 또한 그 멤브레인 플레인에서 디퓨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스포리피드만 디퓨즈 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틴들도 디퓨즈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멤브레인을 건너뛰어서 가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프로틴들이 텀블, 플립플롭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로테이트 한다든가 라테랄 디퓨저는 그 포스포리피드와 마찬가지로 어,
그런 움직임이 다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프로틴과 리피드들은 이제 같은 그 멤브레인, 한 멤브레인 내에서만 이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여기 이제 스펌이 있는데 스펌 헤드가 있고 우리가 또 다른 부분, 테일 부분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헤드에 존재하는 프로틴들은 이제 헤드에만 존재하고 꼬리에만 존재하는 단백질은 꼬리에만 존재하고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헤드에 있는 단백질들이 꼬리로는 디퓨즈 움직여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프로틴의 그 움직임을 디퓨전 되는 거를 억제할 수 있는 그 하나의 방법은 이제 이런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이런 타이트 정크션이 존재를 하게 되면은 이 타이트 정크션으로는 이 단백질이 디퓨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프로틴 A, 그린색의 프로틴 A는 위쪽 표면에만 존재하게 되고 이 붉은색의 프로틴 B는 그 표면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 안쪽에서만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프로틴들이 이제 라테럴 디퓨전이 있게 되겠는데 그것이 이런 타이트 정크션이라든가 어, 이런 거에 의해서 그 움직임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이 멤브레인 프로틴들이 어, 특정한 멤브레인 도메인에 그, 에, 으로 제한돼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막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 어, 거의 고정돼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이제 프로틴과 프로틴끼리 이렇게 서로 붙어 있는 경우에 움직임이 제한될 수 있고 또 사이토솔 쪽에 어떤 다른 프로틴들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묶여 있을 때 또 그 움직임이 제한될 수가 있고 또 세포 바깥쪽에 있는 어떤 구조물에 의해서 묶여 있을 경우에 또 움직임이 제한될 수가 있고 또 세포와 세포가 서로 이렇게 어, 맞닿아 있을 때 그 프로틴들끼리 서로 인터랙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프로틴들이 다른 쪽으로 가는 움직임들이 이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곳에 이렇게 붙어 있는 곳에만 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RBC 같은 경우에 그 RBC 내에서 그 어떤 그 프로틴들을 서로 이렇게 묶어주는 이런 여러 가지 다른 프로틴들이 이제 어,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의 존재가 이제 이 프로틴들의 그 어떤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프로틴 그리고 멤브레인 프로틴 그리고 포스포리피드의 우리가 라테럴 무브먼트를 우리가 퀀터파이 할 수가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플로레센스 리커버리 애프터 포토 블리칭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프랩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이제 특정한 프로틴들에다가 이제 형광 표시를 해놓고 어, 그 레이저 빔을 특정 지역에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블리칭을 시킵니다. 오랫동안 비추게 되면은 그 형광을 잃게 되죠. 그래서 블리칭을 일으킨 다음에 일정한 시간 동안 기다리면은 이 프로틴들이 이제 라테럴 무브먼트가 가능하다면은 이 부분으로 서서히 이동해서 이 부분의 그 형광의 세기가 서서히 증가하겠죠. 다시 리커버리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커버리 되는 정도라든가 리커버리 되는 시간을 우리가 측정함으로 해서 특정 프로틴들의 어떤 그 라테럴 무브먼트의 그를 퀀터파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경우는 또 다른 방법은 이제 플로레센스 로스 인 포터 블리칭입니다. 그래서 플립이죠.
프랩이 아니고 풀랩이라는 방법인데, 자, 이것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단백질에다 형광 표시를 해 놓고 이제 특정 지역을 블리칭을 하고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이제 그 측정을 어, 그 브리치드 에어리아가 아니라 그 옆에 지역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측정하게 됩니다. 그 근처에 있는 부분, 특정 지역을 측정하게 되면은 단백질이 이제 이쪽으로 그 브리치드 에어리아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 브리치드 에어리아 옆에 있는 그 메저먼트, 여기서 보는 이제 메저먼트 에어리아는 점점 그 플로레센스 인텐시티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 줄어드는 정도를 이제 시간에 따라서 측정함으로 해가지고 그 단백질의 라테럴 무브먼트의 정도를 이제 퀀티파이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세포막의 구조, 셀 멤브레인 스트럭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셀 멤브레인을 구성하고 있는 포스포리피드, 그리고 프로틴, 멤브레인 프로틴들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셀 멤브레인 스트럭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